사법농단의 희생양이었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에 대해 대법원이 5년 만에 판결을 내린 가운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제기한 소송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달 3일에 열리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89주년 기념식을 정부가 주관하기로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치구의 보조금으로 해마다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시민 혈세가 지원되는데도 일정 대부분은 관광으로 채워졌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행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오늘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1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일부러 재판을 끌면서 소송이 하염없이 길어졌는데 이 할아버지처럼 일본의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군수공장에 끌려가서 고된 노동을 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이야기입니다. 고령의 할머니들은 수년째 판결이 미뤄지면서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승소 소식을 축하하면서도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 2015년 대법원에 올라갔지만 3년이 지나도록 판결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같이 소송에 참여했던 할머니들은 치매에 걸리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등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권 시절 일제 강제동원 관련 소송이 사법농단의 희생양이 됐다는 사실에 피해자들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양승인가 무엇인가 박근혜하고 같은 조선 사람이라서 노인들 눈 까맣까맣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디 그놈을 안 주려고. 양금덕 할머니처럼 일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3차 소송에 걸쳐 모두 11명입니다. 1차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2, 3차 소송은 광주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1, 2심 재판에선 원고 11명에게 각각 3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부 고령이어서 90 전후에 이르고 있어서 이 판결이 나도 과연 자기 권리 구제를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어린 나이에 학교를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군수공장에서 지옥 같은 노동에 시달렸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하루빨리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3.1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그 위상에 비해서 대접은 소홀했었는데 당장 이번 주말에 열리는 기념식부터는 정부 주관 행사로 격상됩니다. 보도에 종용욱 기자입니다. 계기가 된 건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지역 민주화운동인 2.28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격에 맞게 치르라고 주문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이 광주 서중과 광주 일구 안에서만 기념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행사 참석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3.1운동, 60만세 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돼 이듬해 3월까지 서울과 개성, 부산과 대구 등지로 확산됐고 전국 300여 개 학교 5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념식은 광주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지역 행사로 치러지면서 재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올해로 89주년을 맞는 기념식을 정부 주관 행사로 치르기로 의결했습니다. 학생 독립운동의 중요성과 의미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제2의 3.1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학생 독립운동이 국가 차원의 기념식으로 격상되어 전국적으로 조명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달 3일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진행되는 기념식은 학생이 만들고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로 치러집니다. 당시의 주역인 광주 일구와 전남여고 후배 학생들이 학생 독립운동을 조명하는 뮤지컬 공연을 펼칩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와 독립유공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행사가 거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사립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에서도 보조금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해마다 외유성 연수를 간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광주 남구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80여 명은 대마도로 1박 2일 연수를 갔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라지만 일정표를 살펴보면 관광 일정만 있습니다.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은 시립보육시설 견학 일정마저 방문이 금지된 것도 모르고 잡았다 무산돼 보고서엔 문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만 달랑 실었습니다. 우리 식물 거모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역사 문화 그런 유적지 같은 거 보고 그랬습니다. 이 외유성 연수에 들어간 보조금은 2천만 원.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하고 있던 당시 구의원이 이 돈을 특별 교부금으로 내려주고 직접 연수에도 참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노력을 좀 많이 했다는 그 기여도 때문에 의원님 저희 대마도로 가고 배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구 어린이집 해외 연수도 관광 일색입니다. 선진국 견학이라더니 3박 4일 관광 일정에 어린이집 방문이 한 차례 끼어 있습니다. 유원지에 가고 온천욕을 즐기고 뱃놀이를 하는데 세금이 지원됐습니다. 놀다 오는 특혜성 연수다 보니 교사들은 빼버리고 원장들끼리만 다녀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장들 연수라고 하고 그러고 가셨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건 줄로만 알았죠. 보조금을 준 구청은 원장들이 연수를 독식하거나 외유성 일정에 세금이 낭비되는 걸 알면서도 사기 진작 차원이라며 묵인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어떤 인솔자의 개념으로 해서 2대 8, 3대 7 이런 정도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하루에 우수한 기관이나 시설을 최소한 한 차례 이상 방문을 하게 한다든지. 최근 2년간 광주 지역에서만 어린이집 해외 연수에 투입된 혈세는 2억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민 주권을 대폭 강화한 자치분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개헌 없이도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분권 정책을 내놓은 건데 주민 입법권과 재정 자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지역 주권과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경주선언에는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을 비롯해 지방 재원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없이 할 수 있는 지방 분권을 강조했습니다.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조례 발의안과 자치분권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등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사무 이전 활성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민 참여 제도의 문턱을 낮추어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다양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시도지사들은 가칭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신설하고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지방분권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분권과 지방분권, 자치제도 등 3개의 TF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그리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국무회의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는 그런 회의체를 만드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오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1%까지 늘리는 재정분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중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이 적어도 17건인 것으로 정부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국방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등이 10대 여고생과 20대 여성 등을 성폭행하고 특히 군인 여럿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조사단은 내일 오전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관련 내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여성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것이 정부의 조사 결과로 확인됐다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하루속히 5.18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지만원 씨를 거론하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광주형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을 다음 달 초까지 결론 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필요한 지원 예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등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 각계가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협의회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 임금과 적정 근로시간 등 일자리 만들기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노사민정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성공시키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일반고 학생회장 모임도 성명을 내고 지역에서 친구들과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 현대차 완성차 공장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31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일본에 서버를 만들어 불법 스포츠 토토와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총책 38살 문모 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수시로 사이트 주소를 바꿨고 도박자금 입금용 대포 통장도 1, 2개월마다 변경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의 한 아파트에서 70살 왕모 씨가 5m 높이의 물탱크를 청소하던 중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왕 씨가 사다리를 오르다가 떨어졌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